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재명이 깔보던 초보 젤렌스키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런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젤렌스키를 가는 지금 푸틴 대통령과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군을 탈환한 이지움을 방문해서 군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분이 젤렌스키입니다. 대단한 세계적인 영웅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얘기는 조선일 김창균 논설 주간에 칼럼을 중심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면서 핵 협박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동북부 대반격으로 영토를 탈환하면서 전쟁 판도 급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머리기사에서 푸틴의 전쟁은 실패하고 있다. 더 빨리 실패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이렇게 했을 정도입니다. 당초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나라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군사 작전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이 아닌 군사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푸틴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일주일 안에 수도 키우가 함락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러시아는 영토가 우크라이나 28배나 크고 인구는 3.5배나 많은, 그런데 군사력은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당신과 가족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이렇게 호피를 권했을 정도인데 이때 받아들였다면 실제 전쟁은 승리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내가 필요한 것은 차량이 아니라 탄약이라고 이렇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때부터 세계사는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개전 다음날 어둠컴컴한 정부 청사를 배경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대통령, 총리, 고문, 군 수뇌부 등이 전부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국가와 독립을 지켜낼 것이라고 단호히 선을 했습니다. 전쟁 초기 자리를 버리고 떠났던 관리들도 대통령이 한겨는 의지를 확인하고 다시 속속 복귀했습니다. 이번 동북부 반격도 젤렌스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절실한 겨울이 다가오면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게 타협할 것을 종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러시아가 이길 전쟁인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건 전쟁만 연결시킨다는 필요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는 이제 반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군 최고 사령 장성들을 모아서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랄 반격 드라마를 주문했고 장성들은 밤을 새워가며 토론해서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미군의 지원 덕분이라고 이렇게 공을 돌렸지만 미군 수력은 젤렌스키의 전략적 판단이 주요했다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러시아군이 총격적 패퇴를 목격한 뒤 성사는 우크라이나 쪽에 있다고 하면서 성전에 무기 공급이 지압을 한다고 이렇게 두 가지 여론을 그때부터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젤렌스키가 말했던 바로 그대로입니다. 성전에 맞춰 젤렌스키는 소설 미래에
연설문을 게재했습니다. 러시아, 너희가 가스, 빛, 물, 음식으로 협박하면 우리는 그것 없이 살겠다. 추위, 어두움, 갈증, 배고픔이 너희에게 굴종하는 것보다 견딜만 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내 가스, 빛, 물, 음식도 되찾을 것이라고 이렇게 장담하면서 그것도 너희들의 도움 없이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연설문이 세계로 퍼지면서 영국의 더 타임스는 우리 시대 게티스버그 연설이라고 이렇게 극찬했을 정도입니다. 시적이면서도 단호한 정서가 담겨 수십 년간 일으킬 명령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개전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각국별 맞춤 연설로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절대적인 성공을 했습니다. 각국별 맞춤 연설 미국에는 우리는 매일 9.11 테러를 당하고 있고 진주만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고 영국엔 숲에서 들판에서 거리에서 계속 싸우고 있으라고 하면서 처치로 2차 대전 연설을 패러디했을 정도입니다. 젤렌스키의 용기와 통찰력 그리고 공감 능력에 전 세계가 감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의 리더십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피 끓게 만들었고 서방 국가들이 돕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약돌을 쥔 소년 젤렌스키가 도끼를 휘두른 거인 푸틴을 비틀게 만들었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7개월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무단 침공했을 때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은 푸틴의 반응에 놀라고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가 비난하고 조롱한 것은 대한민국 집권 시절이 유일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토론에서 초보 정치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했다고 힐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지도자가 무지하지 않으면 그런 걱정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대통령을 잘못 보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준비하는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희생된다. 그리고 아마추어 대통령을 뽑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장단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정치 경험이 일천한 윤석열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해 남의 나라의 불행을 내려맞아 정신거로 삼고 있다니 정말 한심하고 비겁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은 젤렌스키에 투표한 국민이 72%인데 우리 국민은 바보니 아니냐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사익을 대변하다가 동맹과 우방국으로부터 핀잔을 들은 정권이 세계를 놀라게 한 명을 깔보며 흠깨질한 것입니다. 그들이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분노 김씨 남매의 표현을 빌리자면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 하늘 우리를 보면서 파한데 크게 웃는다는 뜻인데 참 정말 얼마나 비참했으면 이런 말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